부장님 방금 말씀하신 거와 관련해서 저희가 검찰 독재 조기 종식 이 표현을 썼지만 저희가 탄핵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적은 한 번도 없거든요. 그런 표현은 안 쓰죠. 예, 탄핵은 결과적으로 법률적 종결의 의미죠. 그거 말고도 조기 종식이 되는 방법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예를 들어서 하야를 결정할 수도 있고요. 임기 단축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 그러니까 개혁신당에서 그런 부분 좀 얘기하는데 내일 방송에 천하람 당선이 나오니까 좀 네. 물어보도록 할게요. 네. 그리고 아무리 의석이 많고 그 개헌을 할 수 있는 의석을 민주당과 같이 확보를 하고 탄핵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 이번 총선이 그랬듯이 나중에 설령 탄핵이든 무엇이 됐든 간에 그건 국회의원들이 의수로 하는 게 아닙니다. 국민들이 하는 거예요. 국민들이 하는 거를 국회는 대변해서 그걸 법률적으로 마무리를 짓는 거고요. 오히려 국회에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조기 종식을 해야 되니까 무슨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사유를 대지 않고 탄핵이다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국민들께서 오히려 반대하실 겁니다. 근데 민주당 지지층이 지금 조국혁신당 지지했던 분들이 그런 걸 세게 요구할 거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네. 탄핵이니 개헌이니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요. 네. 그 전에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이번 총선에서 국민들이 화가 난 게 디올백, 대파, 이종석 이런 문제가 있는데 다른 문제는 제쳐두고라도 디올백 문제 이거 검찰이 이미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검찰이 왜 수사하느냐? 예, 왜 수사를 하지 않느냐? 김건희 특검법 말씀하시는 거고. 그리고 그 주가 조작 문제도 검찰 의견서로 공범들의 재판에 김건희 여사 일가가 거둔 수익금이 23억이다. 이게 명시가 돼 있어요. 그런데 수사를 안 하잖아요. 만약 억울하면 무혐의 처분을 해서 국민 눈피해서 투표하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저는 그 뭐 수사 관련된 의문점, 의혹 이런 거 뭐 우리가 털고 가야 된다고 보는 입장이지만 지금 대변인 입장에서 제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그리고 다소 저는 좀 뭐 비판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거죠. 사실 조국 대표는 총선 기간에는 얼마든지 탄핵을 하겠다는 걸 아주 공공연하게 시사했었거든요. 근데 총선이 끝난 이후에 사실 탄핵은 아니야라고 하는 거는 저는 오히려 캠페인 때는 10분 그런 분노들을 너무 많이 끌어서 아니, 활용했다가 저도 그렇지 끝나고 않습니다. 나서 표현을 찾아보세요. 예. 3년이 너무 길다는 표현에 저희가 개헌을 통한 무슨 중임제까지 생각하지 않아요. 대개는 그 당시 대파 논란부터 시작해서 임기 자체를 그냥 전면으로 내세워서 대통령 임기 자체를 슬로건으로 걸었던 만큼 이거는 저는 탄핵을 가지고 저는 국민들의 분노를 이끌어서 캠페인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선거를 끝나고 나서 사실 그게 아니냐고 하는 건 저는 굉장히 납득이 안 되는 선거 기간 변명이라고 중에도 생각합니다. 여러 언론 인터뷰에서 탄핵이라는 특히 한국일보 표현은 인터뷰에서 그 표현이 나와요. 근데 탄핵을 어떻게 할 거냐 하니까 아니다 3년은 너무 길다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수 자, 있어요. 제가 이 얘기했던 이야기요. 그 법률적 종결 그 표현이 그 인터뷰에서 저는 그거 변명이 저희 방송으로 정치인사에서 요 탄핵 조국혁신당의 3년은 길다에 대한 해석을 하면 시간이 너무 빨리 가기 때문에 제가 그럼 조금 정리해서 진행을 할게요. 그렇다면 조국혁신당의 첫 과제가 말씀하신 걸 제가 조금 정리를 하면 김건희 특검법과 한동훈 특검법이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해도 아니요, 될까요? 김건희 특검법은 예. 여사를 꼭 넣어야 되죠. 김건희 여사 관련된 수사는 검찰이 이미 자료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총선 결과는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뿐만이 아니라 검찰 당신들 뭐 하는 거야 이런 민심도 들어있거든요. 검찰이 수사에 나서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총선 다음 날 조국 대표와 당선인들이 대검 앞에 가서 기자회견을 한 겁니다. 그건 특검법이 아니라 지금 검찰이 그 문제를 수사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저 하나만 말씀드릴 시간 주시면 감사하겠는데